네, 안녕하세요. 자, 시니어를 위한 개인 아카이브 만들기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난번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이 있는 분들, 기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무슨 기록이 있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나도 참 많은 기록을 갖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자, 우선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의 그 개인 아카이브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때는 그 만들기 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록이나 이 기록을 보존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기억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는 보통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기억이 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애를 우리가 예, 생각을 더듬어서 기억해 보려고 하고, 그러한 기억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여러 이렇게 삶의 과정을 겪었고, 아주 장기간에 걸쳐 여러 그 사건과 일들을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머릿속에 어디 한 군데는 기억되어서 숨어 있을 수는 있지만, 에, 보통 때에는 그런 기억들이 우리들한테 떠오르지가 않죠. 자,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억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기억이 떠오르지가 않는 것일 수가 있죠. 제가 최근에 동창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한 45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몇몇 있는데,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고등학교 시절 우리의 학창 생활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건 지금도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 이름이나 사건이나 어떤 얘기들, 에피소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문득 생각이 나는데, 지난 45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억이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기억으로 이렇게 기억이 돼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억은 우리 두뇌 속에 이렇게 저장돼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대한 과거의 많은 기억은 여러 가지 그 보조적인 도구에 의해서 기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주 말해줬고 기억됐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이제 성장하고 나서는 친구나 주변의 형제 자매 가족에 의해서 그런 기억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고 오래 살아남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굉장히 뭐 중요했거나 의미가 있거나 좀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선별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죠.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의 기억에 의해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 말고 기록에 의해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사진 앨범을 보게 되면은 그 사진 앨범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과 그 사건들이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이게 뭔 일이었는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들의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은
사진이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걸러진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거나 뭐 우리가 이제 일기 같은 기록도 쓰고 남안 되게 쓴 편지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글들, 우리가 보통 텍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문자 같은 거 없었지 않았습니까? 뭐 이메일도 없었고 손으로 쓴 수기 편지라든지 어떤 그 메모라든지 일기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기억,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록되지 않은 거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우리의 생일을 기억해 줄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시니어라고도 이제 6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 100세를 기억하니까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30년, 40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그 가장 활동적이었던 시기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제2의 활동의 시기에 어떤 기반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미미한 인간 존재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살았던 경험,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 여러분들의 그 제자들, 혹은 여러분의 그 친구, 젊은 친구들, 나이가 든 젊은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를 기억해 줄 것인데 그들 자신들의 그 경험으로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남긴 기록, 우리가 남기고 같이 했던 그 활동에 대한 기록, 이제 요새는 사진이 많고 SNS 같은 이런 메모나 글들이 많죠.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주로 기억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기록에 대한 그런 그 중요성이 자꾸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왜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는가? 사실은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비극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현실을 굳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고 미래를 보다 나은 삶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바른게 어떤 과거에 그 필요했던 부분들을 자기의 삶을 형성하는 데 중요했던 사건과 어떤 경험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찰하고 성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성찰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한 집단,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과거에 대한 성찰을 이렇게 하게 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진적인 사회로 되돌아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 여성의 권리 문제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우리 보통 누구나 다 평등하게 태어나서 노력하면 열심히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공정한 사회를 많이 부르짖는 사회인데 과거에 뭐 불공정한 사회라든지 계급 차별적인 사회, 성차별적인 사회로 이렇게 돌아가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한 성찰이 과거에 있었던 일, 상당수는 좋지 않았던 일들, 사건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현재를 반성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보통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그 목적이나 그 역사의 그 효용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왜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는 성찰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좀 더 이해하고 보다 나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또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고 내가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이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과거를 바로 알고 기억해 보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성찰을 해보려고 한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만들고 그런 만들어진 기록들을 잘 보존해서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각 개인이나 뭐 소규모 집단이죠. 가족이나 뭐 동호회나 어떤 단체, 또 크게는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런 단위, 그 개개인, 또 가족, 단체, 그런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의 그런 공동의 경험을 기억하고 저장해서 나중에 그러한 그 경험과 그런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공유해서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찾아보려는 거죠. 미래를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과거를 성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재미로 흥미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즐기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과거의 기록을 모으고 찾아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까 말한 그 누가 누구를 기억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럼 누가 이런 기록을 필요로 하고 누가 이런 기록을 볼 것인가? 왜 이게 필요하고 나중에 누가 이걸 이용을 하지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이용할 생각을 할 전망이 없다면 아카이브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암에 걸려서 뭐 한 3개월 후에 죽는다. 뭐 좋지 않은 비유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남은 가족들에게 내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 유서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내 기록을 잘 정리해서 내 가족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좀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줄 만한 그 핵심적인 기록을 모으고 그 기록에 대해서 또 약간의 설명을 붙일 수 있다면 뭐 보통 말하는 해설이죠. 그런 거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기록을 이제 찾아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저런 걸 좋고 사람은 왔다가 가면 그만이야. 내가 이제 살아왔는데 그건 내가 살아온 거죠. 누가 알리요?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다 털털 비우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또 가진 것을 비워서 가는 자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아카이브를 수집해서 조금이라도 소량이라도 남긴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삶의 흔적을 남겨서 이렇게 나 자신이 나를 이해하고 통찰하고 주변 사람들이 또 우리 사회의 구성체원들이 이런 사회에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는 뭐 그런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나뿐 아니라 이제 그런 사회나 그 공동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찾아보고 이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카이브를 어떻게 존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하죠. 아무리 조그만 규모의 아카이브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두 상자의 기록으로서도 아카이브가 되는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일정한 규모의 공간과 보존 공간이죠. 그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그 엑셀 파일에다가 목록을 만든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그런 그 실물 기록과 혹은 또 디지털화된 그런 이제 기록 스캐닝을 해서 전자기록으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죠. 그런 기록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존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옛날 벌써 존재했던 그런 종이 기록을 오래 보존하는 경우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고려해야 될 점은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필요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고, 그런 그 실물적인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이제 잘 유지하고 보관할 것인가 하는 그 사람과 비용에 관한 문제, 그 공간 비용에서 오니까요. 예, 그런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일정 기간 가능하다고 할 때 기록을 모으고 관리해서 이제 아카이브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새 근래에는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다, 그래서 지역 아카이브다, 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아카이브 모아놓은 것을, 기록을 수집한 것을 잘 정리해서, 그런데 기증함으로 해서 그런 기록들이 운이 좋으면 영구적으로 보존돼서 역사의 사료로 쓰이게 되는 그런 행운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이제 대학 다닐 때 어떤 그 서클 활동을 했는데 한 역사가 오래됐어요. 한 5, 6, 60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기록들, 주로 사진과 비망록, 뭐 메모들, 또 각종 뭐 상장이라든지 뭐 하는 이런 증서들,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스캐닝을 해서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으니까 4기가가 넘더라고요. 그다음에 실물 기록이 한 2상자 이상 되는 것을 추려서 모아놨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개인이 장기적으로 소장할 수 없으니까 제가 다녔던 대학에 이런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런 아카이브에 기증을 해서 일단 그런 아카이브에 기증이 된 기록들은 그렇게 함부로 폐기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대학에서 어떤 학생 활동을 수십 년간 했었던 기록들은 대학의 주요 구성 성원인 학생들의 또 활동과 성장하는 모습과 여러 가지 변천을 볼 수 있는 중요 자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보존이 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해서 1강 1부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강의에 다시 뵙겠습니다.